저는 오늘 게임 물체 충돌 기초에 관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회사분들 중에도 접자는 분들이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에서 그래서 충돌 검사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가능한 아주 쉽게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넘어가고요. 이런 게임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랑 달리 인터랙티브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적어도 30초에 한 번씩은 게임에 나오는 물체들 사이의 인터랙션을 계산하고 갱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물체나 캐릭터들이 서로 겹치거나 부딪히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계산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 걸 충돌 감지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충돌 감지랑 그에 따른 처리가 없으면 캐릭터는 보이는 벽은 모두 뚫고 다니고 총알을 맞아도 죽지도 않을 것이고 아이템도 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 캐릭터가 가상의 땅 위에 서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게임을 하는 의미나 재미가 전혀 없겠죠. 게다가 이런 보이시는 스크린샷은 카운터 스트라이크인데요. 카스 같은 FPS 장르 같이 재빠른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게임을 할 때는 초당 60프레임 이상으로 가능한 더 빠르게 계산이 되어야 내가 다른 플레이어 컴퓨터보다 계산이 느린 바람에 먼저 공격당해 죽지는 않을 환경이 됩니다. 그럼 되게 속상하고 열받죠. 그래서 가장 먼저 게임이나 가상 세계에서 물체가 어떻게 현실과 비슷하게 부딪히고 튕겨나는지 알려면 이런 게임 물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상세계에서 보이는 물체, 예를 들면 캐릭터나 물체나 환경 등은 세 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토끼 모델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왜냐하면 면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가 삼각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들을 서로 연결해서 물체 표면이랑 형태를 정의하고 이를 메쉬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토끼 모델은 스탠퍼드 번이라고 불리는데요. 3D 알고리즘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가장 왼쪽 토끼는 삼각형이 한 수십 개 정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물체 형태가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오른쪽은 중간의 토끼는 좀 더 작은 삼각형을 수백 개를 써서 좀 더 복잡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맨 오른쪽의 토끼는 아주 더 작은 삼각형을 수만 개를 써서 물체가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그럴싸한 수준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스탠포드 버니에 대한 소개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위키피디아에 3D 렌더링이 웹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모델을 인터랙티브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스탠포드 버니가 소개되어 있고 렌더링이 실시간으로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 모델도 가까이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토끼는 약 6만 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모델을 조금 고급 렌더링 방식을 써서 렌더링을 하면 3D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리얼하고 예쁘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 또 인터랙티브한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새는 웹에서 3D 렌더링이 가속이 지원이 돼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3D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냥 밋밋한 렌더링보다 훨씬 세련되고 뭔가 게임스럽게 렌더링이 돼 있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게임에 메쉬 모델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토끼가 혹은 게임 캐릭터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으니까 토끼가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이제 게임 캐릭터도 삼각형으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보이시게 될 겁니다.
삼각형이 많으면 당연히 GPU에서 연산량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토끼가 게임 캐릭터가 더 나타나서 부딪히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한 물체에 속한 삼각형과 이 다른 물체에 속한 삼각형이 서로 어느 부분에서 어느 삼각형 페어가 만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면은 그 물체가 충돌한다고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예, 이렇게 두 삼각형이 충돌하는 거는 중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던 도형이나 평면의 방정식 그리고 직선이 만나는지에 대한 직선이 만나는지 그리고 직선과 어떤 임의의 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식들을 조합해서 풀게 됩니다. 이 삼각형의 충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중학교 수준의 수학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리고 이제 아주 여기서 문맥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스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학교 때 왜 도형을 열심히 배워야 되냐고 친구나 뭐 이제 아이분이 물어보시면은 어디다 써먹냐고 물어보시면 다 게임에 쓴단다 하고 대답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삼각형 페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하나의 물체가 n개의 삼각형을 가지고 있고 이 다른 물체도 n개 혹은 m개의 삼각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브루포스로 연산을 하게 되면 총 n 거듭제곱의 삼각형상을 비교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컴퓨터 공학의 알고리즘 복잡도에 대해 아시는 분이라면 n의 거듭제곱인 알고리즘은 n이 커질수록 쓸만하지 못하는 점을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토끼가 n이 100개 정도의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n 거듭제곱은 10,000번의 비교로 이제 삼각형 충돌이 검출이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n이 10배가 커져서 1000개 정도의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면 100만 번의 연산을 해야 되는 거죠. 물체의 복잡도는 10배가 커졌는데 연산의 숫자는 100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러면은 개발자나 컴퓨터는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가상세계에서는 경계최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도입합니다. 이렇게 토끼를 가능한 타이트한 스피어로 감싸는 거죠. 이 다른 캐릭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 게임에서는 이 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계산상으로는 존재를 하는 구입니다.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선 이 최적이 보이도록 해서 디버깅을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와 구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중학교에서 도형을 다루는 수학으로 아주 간단해집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한쪽 물체를 감싸는 경계구의 반지름이 R1이고 다른 쪽의 경계구의 반지름이 R2라고 할 때 두 구 사이의 거리 D가 R1 플러스 R2의 합보다 크면 경계상자가 충돌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n 곱하기 n의 페어의 삼각형의 충돌 검사를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리 D를 구하려면 간단한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용됩니다. 예,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만약에 중간처럼 D 거리가 R1 플러스 R2와 같거나 마지막 그림의 상황처럼 거리 D가 R1 플러스 R2보다 작으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삼각형들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체가 부딪혔기 때문에 서로 튕겨난다거나 하는 물리반응 연산이 필요해집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까지 구현하려면 고등학교 때 우리가 열심히 배운 물리 공식과 미적분이 사용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로 감쌌으니까 필요 없는 연산을 이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필요 없는 연산을 미리 제거할 수 있으니까 충분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계산량을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 경계 볼륨을 계층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용어로는 바운딩 볼륨 하이어라키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BVH라고 말합니다.
예, 먼저 이렇게 물체 전체를, 삼각형으로 된 물체 전체를 큰 볼륨으로 감싸서 그룹화하고 그 안에서는 그 절반에 속하는 그룹을, 서브 그룹을 다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왼쪽은 왼쪽의 절반 삼각형만 감싸고 오른쪽은 오른쪽의 절반 삼각형만 감싸는 서브 그룹이 있습니다. 이거를 계층 구조로 점점 작은 범위를 감싸도록 만들면은 트리 구조가 되겠죠. 예, 알고리즘에서 이진 트리라고 불리는 친숙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경계 볼륨들을 계층적으로 만들어서 겹침 여부를 계층적으로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쌍은 뭉탱이로, 덩어리로 쉽게 제거하는 거죠. 만약 이 덩어리에서 겹침이 확인되면 예, 점점 더 어느 부분에 삼각형이 겹치는지, 스피어가 겹치는지 점점 더 내려가서 나중에 리프 노드에서는 삼각형과 삼각형의 쌍이 검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튼 이런 바운딩 볼륨과 바운딩 볼륨 하이라키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비교 연산을 줄이고 빠른 충돌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계 상자에 가장 간단한 스피어를 살펴봤는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경계 볼륨이 있습니다. 이 ABB는 Axis Aligned Bounding Box라는 뜻이고요. 말 그대로 여기 X축, Y축,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G축 방향으로도 박스가 있을 것이고 박스가 이제 축에 정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AABB가 겹치는지 알아내는 문제는 취업 코딩 테스트에 종종 나오죠. 그리고 OBB는 Oriented Bounding Box라는 말이고요. 물체 모양에 따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예,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Oriented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물체를 이렇게 좀 더 타이트하게 물체 모양을 고려해서 잘 감싸는 볼록 볼륨 형태로 이렇게 만든 바운딩 볼륨을 컨벡설이라고 부릅니다. 번역하면 볼록 껍질이라는 쉬운 용어죠. 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 갈수록 두 볼륨이 충돌하는지 감지하는 수식이 스피어 때보다는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예, 대신 물체를 감싸는 정확도는 좀 더 올라가겠죠. 대신에 볼륨들이 충돌하는지 알아내는 계산이 약간 느려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특성에 따라 혹은 게임 캐릭터나 물체의 모양에 따라 각각 다른 바운딩 볼륨이 사용됩니다. 예, 마지막 응용 예시로 토끼로 만든 AABB BBH 트리를 가시화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계층적으로 점점 더 작게 그룹과 삼각형을 감싸고 있는 게 보이죠. 예, 이런 계층 구조를 써서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고 충돌 검사를 빠르게 수행하고 좀 더 현실적인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초에 30번 혹은 60번 혹은 게임에 따라서 120번까지 갱신을 하는데 이제 가속에 도움을 주는 거죠. 예, 이제 거의 끝났고요. 살면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도형이나 미적분이라든가 대학교 때 알고리즘을 어떻게 쓰는지 사실 잘 모르고 지루하게 배우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즐기시는 게임이 그럴듯하게 멋지게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걸 알고 계시면 이제 누가 수학을 어디다 써먹어 물어봤을 때 다 게임에 쓴다고 알려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세미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